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폴란드 대 네덜란드. 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유로 경기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팀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격수인 브로베이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캐나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상대로 전부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친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데파이 그리고 시몬스 그리고 각포 등 포워드 라인에서의 다양한 선수들의 폼이 굉장히 좀 무르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포워드진에서의 그런 선수들의 폼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이런 공격 흐름이나 좀 전개 면에서도 현재 지금 좋은 그런 네덜란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폴란드 역시 최근 친선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르키예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이전보다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폴란드 역시 공격 전개가 좀 좋아졌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상승세인 그런 좀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좀처럼 승리가 없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투박하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최근 폴란드의 좀 폼이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홈에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제 원정까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원정에서 지금 폴란드가 경기력이 좋다는 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원정에서의 그런 폴란드의 경기력을 무작정 믿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그런 폴란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부재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수비 밸런스가 좋은 네덜란드 상대로 좀 폴란드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전체적으로 뭐 양 팀의 좀 전력만 봤을 때도 네덜란드가 더 좋고, 그리고 솔직히 뭐 지금 현재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뭐 폴란드 좋긴 하지만 네덜란드가 그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 팀의 전력 및 경기력 차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안 된 그런 원정에서의 그런 폴란드의 저조한 경기력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네덜란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 자, 일단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요 미드필더인 로브리치가 결장을 심의 상황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양 팀 다 최근 좀 친선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승세 상태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포르투갈까지 잡으며 모멘텀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덴마크 역시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제 유로 예선전에서 맞붙었는데 이제 그때는 덴마크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경기력에서도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경기에서는 덴마크가 홈이점을 좀 잘 살리며 무난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런 좀 매치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양 팀 다 이제 원정 경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덴마크가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다고 봐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덴마크 역시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좀 원정에서의 덴마크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좀 덴마크가 일단 뭐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잘 좀 창출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가 확실히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만약에 좀 터지는 경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슬로베니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1.6대 덴마크 승 배당은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네, 가져간다고 하면은 슬로베니아 사이드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요거는 슬로베니아 프랑스표 보거나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의 좀 덴마크의 공격 전개가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로베니아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자, 일단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라조비치 그리고 에라코비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오늘도 좀 공격수들의 그런 좀 결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로테이션 그런 좀 위주의 그런 좀 선수들이 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큰 결장자 누수가 있는 건 아닌 그런 좀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릴리시 그리고 레시포드 그리고 맥가이어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주춤했었지만 오늘도 띠자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띠자님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좀 추천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네, 권승입니다. 오늘 띠자님.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띠자님. 자, 일단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주춤했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스웨덴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득점력 또한 많이 좀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스니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금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친선 경기에서는 홈에서 아이슬란드 상대로 패배를 하며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도 자아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뭐 아이슬란드전에서는 이제 잉글랜드가 좀 정상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결국 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라인업과는 별개로 좀 최근 성적이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한 그런 잉글랜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당연히 이제 세르비아와 잉글랜드의 좀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잉글랜드가 전력 면에서 많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엔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좀 다시 폼을 끌어올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반등을 해도 위화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현재 뭐 세르비아의 좀 전력도 그래도 나름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잉글랜드 상대로 뭐 그렇게까지 좀 크게 밀린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게다가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고점도 높은 팀이다 보니까 언제든 좀 득점력이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지금 세르비아 상대로 이제 잉글랜드의 1.3대 승 배당을 무조건 약간 가져가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잉글랜드가 더 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긴 하지만 1.3대 그런 일반승을 가져갈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거는 배당인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일반승은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네, 확실히 좀 일반승이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저는 잉글랜드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뭐 충분히 좀 무승부가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오바. 네, 잉글랜드 햄무 할부 그리고 2.5중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경기.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유로 3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친선 경기 중에 이제 에콰도르 대 온두라스. 자, 요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양 팀한테 있어서 원정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캄파나 그리고 에스트라다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좀 공격수들의 그런 좀 결장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결장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팀 내 핵심 윙어라 볼 수 있는 지금 8마까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가 에콰도르에 비해 온두라스의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봅시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일단 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무세금에 그 정도면은 아이고, 아무튼 네, 응원합니다. 이제 인직님. 그러시군요. 8개면은 거의 뭐 이제 로또 조합으로 좀 가져가신 것 같은데, 딱 그럴 때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약간 좀 다른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해도 그냥 경기에만 좀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아쉽네. 아무튼 진짜 좀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네, 바랍니다. 진짜. 아무튼 건승입니다, 인직님. 네. 자, 아무튼 네, 빠르게 이제 또 다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볼리비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예상대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그런 볼리비아를 잘 공략하며 이제 손쉽게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예상보다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좀 손쉽게 승리를 거둔 그런 좀 에콰도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반면, 이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을 소유할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점유를 하기보다는 바로 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소 상반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가져가는 반면,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타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온두라스가 제 에콰도르에 비해 좀 전력에서 많이 밀리고, 그리고 지금 중원에서의 그런 결장자도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좀 에콰도르에 비해 중원이 약한데 좀 더더욱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원에서도 에콰도르가 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에콰도르가 이런 우위를 좀 잘 살려 주도권을 가지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에콰도르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네,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뭐 양 팀의 좀 전력 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경기력 차이,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그런 전부 다 지금 에콰도르가 우세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에콰도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에콰도르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승에 2.5중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대 파라과이 경기. 자, 일단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전 미드필더인 그런 카라스키아가 결장을 의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알미론 그리고 엔키소와 같이 좋은 포워드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전력 대비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공격에서는 매번 답답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골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는 중이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 파라과이의 공격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빌드업 또한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파나마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파라과이가 뭐 파나마에 비해 좀 전력에서는 우세할 수 있지만 좀 전력 대비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저조한 폼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파나마가 이제 홈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파라과이에 비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전개가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포텐성도 나름 있는 편이라 오히려 현재 지금 공격이 침체된 파라과이보다는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인 파나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파나마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파나마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 구도전.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유로와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